안녕하세요. 코하 투더골드문 진행의 이정원입니다. 오늘 또 4연속 자이언트 스텝이 확정이 됐습니다. 파월 의장은 당초 생각했던 금리보다는 훨씬 더 높아질 수도 있다는 말을 했고요. 또 금리 인상, 또 중단은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미증시도 하락함에 따라 우리 시장도 소폭 하락했지만 2만 달러 선은 지켜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도 어떻게 투자 전략 세워보면 좋을지 전문가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전문가님, 유일 전문가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일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새벽에 이제 FOMC 금리 인상 발표가 나오면서 변동성이 역시나 없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금리 인상에 대해서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자이언트 스텝 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에 큰 변동성은 가져오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발표되기 전후에 단기적으로 이제 변동성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발표되고 나서 부닥 지금 뭐 변동성이 나오고 있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실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우리가 일주일 뒤에 있을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좀 많이 집중되어 있고 사람들이 이제 투심이 좀 꺾여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전후로 이제 시장 변동성이 좀 나올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알트코인들이 많이 펌핑이 나오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 있었는데 지금같이 계속 흐름은 이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제 CPI 발표 후에 변동성이 좀 나올 것이니까 그때 한번 수익을 노려보자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새벽 3시 반에 FOMC 회의 결과 또 기준금리 발표가 났는데 유일님 이때 주무시고 계셨나요? 아니면 확인하셨나요? 아, 그때 네. 원래는 그 전에 잠들었다가 네. 잠깐 새벽에 일어나서 살짝 보고 역시나 네. 우리가 생각한 대로 0.75%가 올랐구나라고 안심을 하고 시장을 보면서 보고 잠들었습니다. 네. 지금 0.75 그 발표가 나자마자 바로 또 12월에 0.5% 올릴 거다라고 12월도 예상치가 좀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네, 계속 말하면서 파월 의장이 일단은 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정말 이제 강력하게 잡을 거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고 이제 12월부터는 좀 긴축 속도가 많이 늦춰질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내년 1월까지도 금리 인상을 계속 할 것이고 그 중간에 아무래도 일주일 뒤에 발표될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좀 안 좋게 나온다면은 12월에도 0.5% 이제가 아니고 자이언트 스텝으로 갈 확률이 조금은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CPI는 어쨌든 우리 시장은 사실 예상을 했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뭐 많이 흔들린 것 같진 않아요. 네, 맞습니다. 네, 오히려 알트코인들도 지금 상황은 괜찮죠? 알트코인들도 사실 이게 비트코인 자체도 이 금리 인상 발표되기 전에 반등이 좀 나왔잖아요. 반등이 좀 나오고 알트코인들 자체도 순환 펌핑이 나오면서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장에서 조정받는 건 당연한 것이고 정말 지극히 평범한 현상이기 때문에 지금 뭐 금리 발표되고 나서 좀 떨어졌다, 뭐 악재가 있는 것이 아니냐, 뭐 시장 왜 이러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지금 지극히 평범하게 잘 흘러가고 있다. 지금 너무 좋으니까 지금 시점에서 애매하게 매수를 이제 권해드리고 싶지 않고 사실 좀 안정되고 나서 우리 지지 라인에서 다시 한번 확인 후에 매수하면서 이제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 나오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당장 뭐 매수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언제 또 매수를 해라 이런 말씀은 드릴 수가 없겠지만 이런 상황일수록 우리가 시간이 좀 있으니까 토큰에 대해서 아니면 코인에 대해서 좀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 그래서 1부에는 토큰과 코인의 좀 차이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유일 전문가님 어떻게 보면 될까요, 우리가? 네, 일단은 제가 암호화폐 토큰이랑 코인 이거를 가지고 온 이유가 많은 분들이 좀 혼동하는 부분도 있고 이 토큰이 뭔가 코인이 뭔가 어쨌든 뭐 많은 분들이 투자할 때는 결국 토큰인지 코인인지 중요하지 않거든요. 사실 이 코인과 토큰 암호화폐 시장에서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그닥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암호화폐에 이제 투자하는 입장으로서 토큰과 코인 이제 명확하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어떤 이제 시스템으로 작용되고 있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좀 더 뭔가 전문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 코인과 이번에 토큰 차이점 알려주실 텐데 제가 알기로는 토큰이 코인보다 좀 전에 있는 것 같아요. 토큰이 성장을 하면 코인이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뭐 그렇게라고 이제 말씀할 수 있죠. 그렇게 토큰에서 뭐 지나면 코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일단은 코인 자체랑 이제 토큰 자체랑 이제 차이점을 좀 말씀드리자면 암호화폐 코인이라고 하면은 일단 비트코인과 같이 좀 단독적이고 독립적인 블록체인 이제 네트워크를 운용하는
이 토큰이 그렇게 운영되면은 코인으로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말이 굉장히 어렵죠. 뭐 독립적인 블록체인인지 뭐 네트워커니 이거를 운영하면은 코인이고 이걸 운영하지 않으면은 토큰이 되는 건데 결국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그림으로 좀 제가 가지고 왔는데 암호화폐 이제 코인과 토큰 이제 토큰 이제 말해서 독립적인 블록체인 보유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인데 이제 쉽게 말해서는 메인넷 자체 메인넷을 구축을 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네, 메인넷이 가장 큰 차이점인 거죠. 그쵸. 토큰에서 만약에 우리 메인넷을 시작할 거다. 그럼 메인넷 이후부터는 바로 코인이 된다는 점? 네, 맞습니다. 바로 이제 토큰이었다가 코인으로 바뀐 사례도 굉장히 많거든요. 좀 더 뒤에서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 그냥 뭐 간단하게 말해서 그냥 메인넷이 있다 없다 요 정도 그냥 독립적인 블록체인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은 다른 블록체인을 이용하거나 다른 네트워크를 이용하느냐 그 차이로 코인과 토큰의 이제 차이점이 명확하게 나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메인넷이 있다 없다의 차이점으로 코인과 토큰을 나눠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메인넷은 뭔가요?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이 메인넷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뭐 많이 들어는 봤을 거예요. 우리 암호화폐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메인넷 무슨 뭐 위믹스 메인넷 론칭했다, 뭐 어떤 코인 메인넷이 나왔다, 뭐 이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막상 이제 메인넷이라는 게 이제 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 좋은데 이게 굉장히 단어가 어렵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암호화폐 이 메인넷이라는 이제 기술이 있으면은 네트워크를 운영하게 되면 독립적인 우리가 지갑 거래를 운영할 수 있고 디파이 플랫폼이라든지 이제 디앱이라든지 자체 거래소를 운영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이제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하나의 이제 집단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메인넷을 통해서 자체 거래소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좀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점. 그렇죠. 네, 안에서 거래도 할 수 있고 지갑도 생성할 수 있고 뭐 다른 플랫폼들, 뭐 디파이 플랫폼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디파이 플랫폼도 만들려면 결국은 자체 메인넷을 구축을 해야지 그런 디파이 플랫폼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좀. 혹시 이런 메인넷을 구축한다는 게 자기만의 생태계를 만든다고 생각할 수가 있나요? 아니면 맞습니다. 그거랑 좀 다를까요? 자기만의 고유한 이런 네트워크를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만의 가지고 있는 그런 네트워크, 나만의 가지고 있는 그런 블록체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많은 이제 토큰들이 어쨌든 메인넷을 하고서 코인으로 변하는 과정 속에서 메인넷이 확실하게 좀 장점이 있으니까 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좀 좋은 점인가요? 일단은 뭐 메인넷의 장점을 제가 뭐 굉장히 많은데 일단 세 가지 정도로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먼저 그 메인넷 자체의 블록체인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들만의 이제 생각 방향성대로 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향성 자체가 굉장히 뚜렷하고 두 번째는 일단 뛰어난 기술력과 넉넉한 자본력을 입증한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런 메인넷을 구축한다, 자체 메인넷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많은 투자 자금이 들어오거든요. 그 코인에 대해서 호재로서 작용할 명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이 토큰은 이제 토큰이 아니고 자체 메인넷을 보유한 코인이다. 그렇게 되면은 디파이 플랫폼도 만들 수 있고, 뭐 개인 지갑도 만들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거래소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작용되다 보니까 많은 자금이 모이면서 조금 더 탄탄해지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이런 장점이 지금 세 가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프로젝트 방향성이 확실하게 뚜렷해져서 좀 투자자분들한테 신뢰감도 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뛰어난 기술력과 넉넉한 자본력을 좀 입증할 수 있다는 점, 이 부분도 투자자분들이 좀 좋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빠르게 좀 생태계 확장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토큰과 코인이 어쨌든 화폐로서 사용이 되는 거고 암호화폐로 우리가 결제를 할 수도 있는 건데 이런 특성 차이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네, 맞습니다. 일단 토큰과 코인 둘 다 모두 우리가 거래를 할 수 있고 사실 뭐 어딘가는 쓰임새가 있어요. 분명히 있지만 좀 코인은 뭔가 안전한 현금이라고 좀 개념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토큰 자체는 뭔가 좀 거래하는 그런 수단? 뭔가 교환의 수단이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뭐 이론적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코인과 토큰의 쓰임새에 있어서 지금 뭐 그렇게 완전하게 좀 나뉘어지는 않은 상태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이론적인 내용이고 여러분들이 그냥 이런 내용도 있구나. 코인과 토큰의 차이점이 있어서 코인은 좀 현금처럼 우리가 쓸 수 있고 토큰은 좀 약간 교환의 이제 수단, 약간 가치 저장 수단의 느낌으로 그런 느낌으로 쓰임새가 있겠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메인넷까지 알아보고 우리가 화폐 가치 어떻게 좀 다른지 특성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방금 메인넷 약간 생태계 확장식으로 우리가 설명을 좀 해봤는데 그렇다면 원래 생태계 같은 경우는 뭐 이더리움도 그렇고 뭐 레이어 1이나 레이어 2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그 전에 일단 뭐 토큰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코인 블록체인 이제 네트워크 상에서 그런 파생 상품에서 거래되는 걸 이제 토큰을 네. 사용한다고 하거든요. 그런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세타 토큰이라든지 세타 퓨엘이라든지 세타 뭐 네트워크 안에서 쓰이는 토큰은 세타 퓨엘이고 그 네. 세타 네트워크 안에서 노는 것은 세타 토큰이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코인과 좀 토큰에 대해서 차이점을 이제 명확하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제가 메인넷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네. 이제 코인은 자체 메인넷이 있는 것이고 토큰 자체는 자체 메인넷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좀 간단하게 나눠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 레이어랑도 이제 연관을 좀 있습니다. 연관 네. 레이어 시스템도 저번에 제가 설명드렸었는데 간단하게 좀 말씀드려보자면은 레이어 1 관련된 코인들은 대부분 코인입니다. 자체 이제 블록체인을 기술을 네. 구축하고 있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레이어 1 코인이라면은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솔라나 등등 굉장히 있겠죠. 그 코인들은 자체 이제 디파이 플랫폼도 있고 개인 지갑도 있고 뭐 하는 네. 프로젝트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뭐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이더리움 기반 코인, 뭐 맞아요. 솔라나 기반 코인 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자체 메인에 가지고 있는 코인들은 그 밑에 또 파생된 다른 토큰들이 수많이 있다라고 좀 네.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레이어의 솔라나 아까 기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솔라나 기반의 코인 제가 알기로는 세럼이 있는데 네. 세럼은 토큰인가요? 코인인가요? 세럼도 토큰이죠. 세럼도 토큰이라고. 토큰인가요? 네. 근데 그 기반 자체 메인넷을 구축하지 않으면은 그냥 토큰. 다음에 네. 이제 네트워크를 빌려 썼다 하면 토큰이고 자체 메인넷을 구축하면은 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블록체인 레이어에 대해서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네. 이제 레이어 1 위에서 블록체인이 있고 레이어 1 네트워크 안에서 이제 또 파생된 게 2. 위에서 쓰여 이제 확정 생태계가 레이어 2다라고 네. 좀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코인의 결국 우리가 활용성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코인을 네. 우리가 뭐 화폐의 가치로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우리가 NFT 시장에도 쓰이고 뭐 여러 가지 뭐 스테이킹 상품, 뭐 디파이 시스템 굉장히 많은 지금 시스템에서 쓰이고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코인 결제 시스템 저번에 말씀드리면서 화폐의 가치로서 사용되는 게 주 목적이다. 아무튼 뭐 NFT 시장에서 쓰든 뭐든 네. 하든 결국은 화폐의 가치로서 우리가 쓰여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 그렇게 되려면은 결국은 이 코인 자체가 자체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네트워크 기술을 좀 제대로 구축해 나가야 이 코인의 활용을 제대로 쓸 수가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메인넷의 코인 이제 메인넷 자체가 있는 이 코인들은 뭐 여러 가지 시스템을 활용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투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좀 활발하게 움직이고 좀 네. 시가총액이 높은 메이저 코인 위주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는 정말 코인과 토큰 자세히 알아보고 난 좀 중장기 투자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굳이 토큰 메인넷 자체에 구축된 토큰보다도 코인 쪽으로 좀 더 힘을 싣는 게 어떠지 않은가라고는 이제 생각을 해서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럼 메인넷이 이렇게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뭐 모바일에서도 업데이트하려면 베타 버전이 필요하듯이 메인넷에서도 베타 버전이 있을 것 같아요. 테스트넷이라고 미리 공표를 해놓고 좀 시험하는 기간이 있기도 한데 그 테스트넷 때는 어떤 게 벌어지나요? 네, 맞습니다. 아까 아나운서님이 우리 토큰에서 코인으로 이제 지나가는 단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토큰에서 이제 코인으로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 엄청난 호재겠죠. 이 토큰이 그죠. 자체 메인넷을 개발하고 여러 가지 뭐 디파이 플랫폼 시스템 만들고 이제 지압도 만들고 하다 보니까 네. 이 토큰이 뭔가 호재가 있다. 단기적으로 이슈로 올라갈 수 있는데 굳이 그런 메인넷을 구축한다고 해서 다 올라가진 않습니다. 다 네. 올라가진 않지만 어쨌든 이 토큰 자체가 뭔가 진화를 하고 개발을 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네. 이제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메인넷으로 가기 위해서는 먼저 테스트넷을 걸쳐서 우리가 실험을 해야 돼요. 이 시스템 자체 메인넷 자체가 제대로 거래가 되는지 지갑을 이용했을 때 문제가 없는지 네.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디파이 플랫폼을 했을 때 뭐 오류가 없는지를 테스트넷을 통해서 거쳐 가야 되고 네. 이 테스트넷을 거쳐서 여기서 확정이 되면은 네. 이제 메인넷으로 갈 수 있는 이제 길목이 그런 이제 열리나요? 메인넷 네. 릴리즈라고 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네네. 거기서 한 번 더 거치게 되고 거기서 완벽하게 구현이 된다면 이제 정말 메인넷이 구축된 코인 이제 토큰에서 코인으로 명칭이 바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메인넷을 우리가 배워봤는데 좀 케이스 스터디로
적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위믹스 이번에 3.0 메인넷을 확정 지은 다음에 상승 보였다가 유의 종목까지 지정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는데 위믹스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위믹스 얘기를 네. 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픈데 네. 네, 위믹스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호재가 먼저 그 전에 나왔었죠. 10월달에 우리 위믹스 3.0 업데이트를 진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관심이 쏠리고 위믹스 또 자랑성도 한국 코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눈길이 쏘이는데 일단 위믹스 3.0 업데이트 이제 세 가지 보면은 일단 탄일 중앙화 그리고 보안성, 확장성 면에서 좀 더 업그레이드를 했고 네. 그 밖에도 굉장히 많은 업그레이드를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위믹스 기존의 위믹스를 이제 위믹스 이제 클래식으로 바꾸고 네. 새로운 이제 위믹스를 도입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그 새로운 위믹스랑 위믹스 클래식이랑 1대1 연동이 되기 때문에 가격적인 차이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네. 투자하신 분들도 지금까지는 혼동이 없을 거라 예상하고 네. 기존에 이제 위믹스는 다시 이제 위믹스 플랫폼에서 쓰여지는 코인으로서 작용이 한다고 네. 나와 있습니다. 지금 위믹스는 위믹스 달러도 출시한 걸로 아는데 이 위믹스 달러는 어떻게 사용해 볼 수 있는 네, 거예요? 그렇죠. 이게 위믹스 달러 자체가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믹스가 그전에 토큰이었잖아요. 토큰이었는데 자체 메인넷을 구축하면서 코인으로? 디파이 플랫폼 그리고 아, 그런 스테이킹 서비스를 네. 이용할 수 있는 그것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그래요. 안에서 우리가 기축 통화를 써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씁니다. 그 스테이블 코인 쓰는데 그걸 이제 위믹스 달러라고 하는데 그 위믹스 달러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이 위믹스 3.0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메인넷을 론칭했다고 볼 수 있고 그 위믹스 달러를 통해서 이제 담보 자금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 전에 아무래도 루나 사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스테이블 코인 사건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는 뭐 담보 자금이 없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신뢰를 갖지 않고 투자를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서클 USDC 이제 스테이블 코인 서클을 담보로 잡고 그거에 대해서 위믹스들을 발행하는 시스템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지금 현재 뭐 루나 사태 때문에 사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입지가 좀 많이 줄어들었는데 위믹스 달러 솔직히 이 얘기가 나오자마자 저는 살짝 걱정했거든요. 무조건 달러랑 패깅이 되면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불안한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스테이블 코인 네. 하면은 굉장히 안 좋은 얘기도 많이 있고 안 좋은 사건도 많이 있기 네. 때문에 근데 지금은 USDC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좀 시가총이 높은 메이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담보로 잡고 이제 발행하기 때문에 조금은 비교적 다른 스테이블 코인보다는 안전하다라고 볼 수 있고 지금 위믹스 자체가 뭐 유의 종목 떠서 좀 불안정하잖아요. 그 내용은 좀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 일단 앞에 업데이트를 하면서 좀 더 진화를 하고 있고 게임 같은 경우도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출시는 되고 있어요. 네, 물론 재미는 그다가 없지만 계속 출시하고 업데이트하고 생태계가 발전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높게 하시면은 위믹스 코인을 투자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이 위해서 좀 좋은 방향성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 근데 현재 지금 위믹스가 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지 좀 얼마 안 됐습니다. 이게 유통량 발행에 있어서 투자자분들한테 제대로 좀 고지가 안 됐다는 게 입장인데 그 장영욱 대표는 우리가 뭐 약간의 실수가 있었다. 뭐 코인마켓캡에 등록이 좀 안 됐었다. 다시 뭐 수정을 하겠다 해서 방향성을 내비친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사실 근데 그래도 회복이 됐나요? 민심이 좀? 일단은 뭐 한번 신뢰를 깨지게 되면은 회복되기가 좀 어렵긴 하죠. 근데 사실상 저번에 이런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었냐면 무비블록 관련해서 무비블록도 이제 유의 종목이 지정되면서 단기적으로 굉장히 많이 빠지는 시기가 있었어요. 어떤 사건이었냐면 무비블록 자체가 이제 업비트의 공지사항에 보면은 업비트 이제 거래소에 제공된 유통량과 실제 유통량과 다르다는 점에서 유의 종목으로 지정이 됐고 단기간에 굉장히 50%가 넘는 금액이 빠졌거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유의 종목이 지정이 해제됐죠. 이제 해제가 된 이유는 다시 제출된 보고에서 유통량 보고를 제대로 했다. 그럼으로 인해서 다시 엄청난 반등이 일어났어요. 결국은 그 당시에 매매를 하셨던 분들은 피를 본 것이고 그 후에 유의 종목이 해제가 되기 전에 투자를 하신 분들은 엄청난 수익을 보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 뭐 이렇게 유의 종목이 된 것도 있지만 지금 사실 상황에서 유통량이 어쨌든 제대로 고지가 안 된 부분은 이게 발행이 다시 된다고 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믿을 만한 정보인가요? 아니면은 이 회사를 계속해서 믿고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인지 사실상 유통량 고지라는 부분을 잘못 이게 올릴 수가 있는 건 좀 궁금해요.
네, 네. 잘못 살찌기만 해서 사실 힘들지 않을까. 잘못 올리긴 쉽지가 않은데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네. 신뢰성이 깨지는 내용인데 예를 네. 들어 우리가 비트코인이 원래는 2,100만 개 그래서 굉장히 희소성 가치가 있고 가치 그죠. 저장 수단으로서 작용되고 있는데 그죠. 알고 보니까 비트코인이 2,100만 개가 아니고 뭐 한 30억 개 있었다. 네. 이렇게 내용이 나오면은 비트코인의 가치는 갑자기 엄청나게 빠질 것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이거는 민감한 문제고 어. 민감한 상황이고 안 좋은 문제였는데 위믹스 자체도 유통량제 관련 문제에 있어서 유의종목으로 지정이 됐고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많이 빠지고 나서 가만히 이제 달려줬죠. 네. 지지 라인을 형성하면서 네. 좀 버텨주는 모습이 보여지더라고요. 아, 그래서 네. 이 위믹스 유의 종목 지정에 대해서는 악재로서는 이제 효능이 끝났구나라고 이제 생각하는 시점에서 저는 이제 회원분들이랑 이제 위믹스 코인을 나갔습니다. 종목을 과감하게 매수해서 와. 할게 이제 수익은 네. 굉장히 보고 나는데 이번에 엄청 올랐잖아요, 다시. 맞죠. 네. 어제 이제 40% 가까이 올랐습니다. 네. 네, 40% 가까이 오른 것은 사실 어제 유의 종목이 지정이 되고 신뢰가 많이 깨지면서 위믹스 종목을 이제 많은 분들이 던지셨을 거예요. 던지고 팔아제꼈을 텐데 그리고 나서 이제 위믹스 코인 관련해서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신한은행이라든지 이제 키움증권에서 이 들어오신 전환사채를 구입한 거죠. 아, 전환사채를 이제 네. 발행을 해서 그거를 이제 매입을 한 건데 그거에서 금액은 굉장히 작거든요. 약 200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200억 원밖에 안 되는데 지금 안 좋은 위믹스 자체가 굉장히 안 좋고 어둡고 유의 종목 지정되고 악재가 났는데 거기서 이제 네임밸류 있는 회사가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 자그마한 빛이 네. 엄청나게 빛을 발하면서 크게 반등이 나왔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 조정을 받는 상태인데 사실 그거를 이제 유의 종목을 뒤엎을 만큼 큰 호재는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그죠. 말씀드리고 싶고. 그럼 이게 지금 유희님이 봤을 때는 좀 단기적 호재였다. 네, 맞습니다. 네. 단기적인 사실 호재거리도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호재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유의빔인가요? 유의빔. 그냥 유의빔이라도 네. 뭐 애매한데 그냥 네. 하나의 퍼포먼스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할 때 이거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를 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얼마 전에 블리자드 게임도 인수를 했는데 이거 네. 블리자드 설마 게임에서 위믹스 코인을 뭐 쓰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착각을 할 수도 네. 있고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럴 수 그래서 잘못된 투자를 하면서 손실을 볼 수 있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이 위믹스 코인에 대해서 이번에 나온 이제 단기적인 호재 이슈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호재는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기존에 위믹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굳이 내가 뭐 손절을 해야 되나 팔아야 되나라고 이제 고민을 하실 수 있는데 굳이 그러지도 않아도 된다. 저번에와 같이 비슷한 흐름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유통량만 다시 제대로 된 이제 보고를 하게 된다면 유의 종목이 지정이 해제되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위믹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차트도 잠깐 보겠습니다. 위믹스 갑자기 급반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좀 짚어주시죠. 네, 위믹스가 이제 위의 종목이 지정되면서 이렇게 거의 4일 연속 빠졌습니다. 계속 하락했죠. 아무도 이제 매수할 엄두가 안 납니다. 이 당시에 뭐 유의 종목 지정되고 사람들이 일단 유의 종목만 지정되면은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항상 상장 폐지가 되냐 안 되냐 그 내용이거든요. 결국 위믹스 자체는 저는 상장 폐지는 안 당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위믹스 자체가 다시 한번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왔고 네. 그 이후에 지지해주는 모습이 계속 보여졌어요. 여기 보이시나요? 네. 지지해주는 모습이 계속 보여서 저는 요 시점에서 바로 우리 회원분들이랑 매수를 들어간 것이죠. 근데 사실 이런 마이크로소프트의 투자 계획을 알고 들어가신 건가요? 아니요, 그거는 몰랐습니다. 네. 전혀 모르시고. 그런 저는 호재성 이슈, 악재성 이슈로 인해서 투자를 이제 매매를 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오로지 차트랑 이제 거시적인 사항을 통해서 매매를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런 정보에 있어서는 매수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럼 정보에 있어서 매수를 했다가 깡통 차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흔히 말해서 이제 그죠. 손실을 계속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네. 믿을 것 오로지 1순위로 차트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 순간 이제 거래량이랑 캔들을 보면서 지지해주는 모습이 보여졌네. 그리고 이평선, 7일선도 올라탔어. 단기적으로 반등이 한번 나오겠구나 해서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해서 우리 회원분들이랑 수익을 봤었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차트가 오르고 나서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는 이제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호재성 이슈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와서 호재로서의 거래 이제 효과로서는 없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후에 지금 조정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유의 종목이 지정 해제가 되기 전까지는 이 위믹스 코인을 매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매수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뭐 단기적으로 타점을 잡아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신중히 하시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믹스의 호재가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차트만 보시고 바로 매수 타점 잡으셔서 수익을 보신 것도 같이 봤습니다. 역시 유일 전문가님과 함께하면 수익을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까지 알아봤는데요. 지금 현재 메인넷 코인 뭐 위믹스 알아봤는데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아니면 제 대표적인 좀 메인넷 코인들이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래서 메인넷 코인도 제가 한 10개 정도 가져왔어요. 굉장히 네. 뭐 많은 코인들이 있는데 일단 뭐 첫 번째로 당연히 또 이더리움이겠죠. 뭐 항상 NFT, 뭐 웹3, 그렇죠. 뭐 여러 가지 플랫폼 하더라도 맨 첫 번째로 있는 게 항상 이더리움입니다. 우리 이더리움 자체는 뭐 모든 좋은 프로젝트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제가 이제 좋게 보는 거고, 그리고 이더리움 말고도 뭐 클레이튼, 바이낸스 코인 요즘 뜨고 있죠. 요즘 바이낸스 코인 시가총액 4위에 달하는 굉장히 높은 코인인데 굉장히 요즘 뜨고 있고, 그리고 뭐 아발란체, 폴리곤, 솔라나, 뭐 크로노스, 퀀텀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토큰이었는데 코인으로 2018년 정도에 이제 바뀐 네. 케이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세타퓨엘, 온톨로지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네, 지금 코인에 대한 종류도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토큰에 대해서도 몇 개 알아볼 텐데 토큰의 종류가 정말 많아서 사실 헷갈려요. 네, 네.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일단 토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앞에 이제 코인과 토큰에 대해서 사이를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이 토큰 자체는 제 메인넷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그럼 토큰은 투자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오. 토큰은 자체 메인넷도 없는 이런 친구들인데 네. 이거 좀 불안정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 네, 전혀 아니고요. 그냥 코인 자체 메인넷이 자체 구축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토큰 자체도 토큰의 이제 역할이 있습니다. 네. 토큰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좋게 볼 필요는 없다. 그래서 토큰 자체가 굉장히 5가지 유형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뭐 어려운 단어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그냥 한 번씩 너무 집중해서 보실 필요 없고 그냥 한 번씩 흘겨들으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로 먼저 유틸리티 토큰이라고 해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유틸리티 토큰이다. 네,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에서 특정 서비스를 이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발행하는 암호화폐인데 이거는 굉장히 말이 어려워요. 네, 네, 블록체인 말이 네트워크 어려워요. 상에서 특정 서비스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그냥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여러 가지 제가 아까 뭐 파생 상품이라든지 네. 여러 가지 뭐 플랫폼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 거기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토큰이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지금 만약에 우리가 D앱을 사용하려고 하면 그 D앱을 사용하기 위해 어떠한 코인, 뭐 토큰이 필요할 것 같은데 만약에 어떠한 앱, 뭐 크립토키티 앱을 이용하겠다. 그러면은 거기에 쓰여지는 토큰이 이더리움이다. 그러면 그건 유틸리티 토큰인 건가요? 이게 맞나요? 그 앱에서 네. 쓰는 코인이 이더리움이라면 이더리움이 유틸리티 토큰. 네. 이더리움 자체는 원래 코인이기 코인이지만 코인이지만 이더리움은 코인인데 네. 만약에 근데 제가 예를 드는 거죠. 네, 네. 뭐 도토리, 뭐 싸이월드 같은 데서 쓰는 맞습니다. 코인이다. 그러면 도토리가 네. 코인 그 토큰이 되는 거죠. 맞아요. 그 유틸리티. 서비스 안에서 쓰는 네. 그걸 유틸리티 토큰이다. 네. 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해해 보면 될 네. 것 같아요. 그럼 유틸리티 토큰 말고도 우리가 네. 또 다른 토큰의 종류들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떤 게 또 있나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네. 트랜잭션 토큰이라고 하는데, 트랜잭션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거예요. 트랜잭션이라는 건 뭐 여러 가지 거래 내역이잖아요. 그 거래 내역이 있어서 확인할 수 있는 토큰이 있다 하면 그 토큰에 이제 그런 활용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우리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특성상 어디서 어디로 이동됐고 어디 주소에서 어디로 갔는지 익명성은 보장되지만 네. 항상 이 거래 내역이 투명하기 때문에 그런 거 면에서 이 트랜잭션을 활용하는 토큰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류 또 시큐리티 토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증권형 토큰이랑 좀 다른 점인지 아니면 같은 건지 좀 궁금해요. 이것도 굉장히 네. 뭐 말이 어려운데, 시큐리티 토큰이라고 해서 이 토큰 그냥 쉽게 말하면은 그냥 증권 시장의 약간 주식과 같은 이제 비슷한 네. 개념의 토큰이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이 코인에 이런 프로젝트에 나는 이만의 토큰을 갖고 있는데 나는 이 정도의 보유를 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 정도를 갖고 있다라고 좀 개념을 이해하시면 굉장히 뭐 쉽게 이해하실 것 같은데, 이 토큰을 많이 보유하면 보유할수록 뭐 주식 같은 경우는 그 해당 회사의 이제 기업의 주식을 많이 갖고 있으면 의결권이라는 걸 얻잖아요. 네, 그 의결권을 위해서 시큐리티 토큰은 그 해당 코인의 프로젝트의 그 토큰을 많이 갖고 있으면 거기에 있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큐리티 토큰 좀 흥미로운데 혹시 종류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시큐리티 토큰 가장 대표적인 거? 시큐리티 토큰의 가장 대표적인 거라 굉장히 많은데 네. 그거에 대해서는 오늘 제가 준비를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다음에 좀 더 많기 때문에 이따 1시 반에 무료 방송 좀 네. 보시는 걸로. 네, 그때 방송에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 다음에는 코인, 네. 다음 토큰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네. 대체 불가능한 토큰. 말이 굉장히 어렵지만 NFT죠. 네, NFT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 있는데 요거는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토큰이라고 해서 뭐 안 좋은 것이 아니고 NFT 하면 여러분들 다 아시죠. 굉장히 유명한 작품들도 많고 NFT 생태계 굉장히 발전하고 있고 P2P 섹터, 웹3 전부 다 NFT를 통해서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 토큰 자체를 이제 무시할 수도 없고 뭐 코인 자체 메인은 없는 것이 뭐 이렇게 하대할 필요도 없다. 네. 토큰에 있어서 토큰만의 쓰임새가 각자 다 있는 것이고 코인은 코인 생태계에 각자의 역할이 있다라고 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암호화폐 토큰도 있을 것 같은데 토큰 종류 지금 너무 많아서 사실 기억하기 힘드실 수 있겠지만 다시 좀 천천히 좀 설명을 해주세요. 암호화폐 토큰 계열 중에 또 ERC20이라고 이더리움 기반 계열이 있잖아요. 네. 그거는 사실 많이 보이거든요. 네, 많은 맞습니다. 코인들이 거의 뭐 토큰들이 ERC20 계열이다 우리는. 좀 그러면서 우리의 기술력은 좀 짱짱하다라는 거를 홍보하는 토큰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맞. 네. 보통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암호화폐 토큰하면 ERC 계열, 이제 이더리움 네. 계열이라고 하죠. ERC20 이제 이더리움 계열의 토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수만 가지, 뭐 수십만 가지 엄청 많은데 그것들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더리움 계열 코인을 하면은 뭐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이더리움 계열 코인이라고 작동하면 될 것 같고 ERC 이제 20 말고도 ERC 뭐 7일이란지 115, 뭐 71A, 뭐 4616 굉장히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보면서 굉장히 뭐 영어도 어렵고 발음하기도 어렵고 우리가 굳이 암호화폐 투자를 하는데 이것까지 알아야 되나라고 네. 싶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냥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ERC20 토큰은 이더리움 기반, 이더리움 매닛을 빌려 쓰는 토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ERC71 같은 경우는 우리 NFT 시장에 자주 나오는 그 NFT 뭐 그런 네. 관련된 토큰들 있잖아요. 그런 네. 것들은 이제 ERC71 기반으로 우리로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ERC 기반 토큰들 정말 많잖아요. 뭐 펀드엑스도 있을 것 같고 비체인도 있을 것 같고 오미세고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 우리가 토큰에 ERC20 계열 토큰에 있다가 코인으로 좀 바뀐 사례도 있나요? 예, ERC20 네. 토큰에 있었다가 코인으로 이제 바뀐 사례도 네. 있는데 예를 들어 뭐 이오스나 트론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이제 토큰이었다가 코인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토큰들도 갑자기 자체 이제 메인넷을 구축하고 시스템을 만들어서 코인으로 바뀌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ERC 계열의 이제 코인들을 토큰들은 뭔가 좀 네.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게 일단 이더리움 자체가 굉장히 튼튼하고 많은 프로젝트들도 그죠. 이제 실시를 하고 여러 가지 생태계가 퍼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코인 이제 토큰들이 이제 이더리움 계열 토큰들이 네. 굉장히 많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더리움 토큰 계열들 현재 뭐 코인으로 바뀐 코인들은 지금 보니까 이오스랑 트론이 있는데 상당히 좀 무겁고 잘 안 가는 코인이긴 한 것 같아요. 시총들도 좀 많이 무거워졌고. 네, 맞습니다. 네. 이오스랑 트론 같은 경우도 굉장히 뭐 잘 움직이지도 않고 사실 뭐 펌핑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맞아요. 매매하기에는 굉장히 재미가 없죠. 아무래도 이오스는 뽀삐라는 말도 있잖아요. 이오스- 살살 달래야지 좀 온다. 차트가 이오스? 올라온다. 저도 네. 이오스는 뭐 많은 사람들이 뭐 원금 보장 코인이다. 뭐 정말요? 3년 전이나 3년 네. 뒤나 뭐 코인 가격이 같다. 그대로다. 네. 그냥 이거는 뭐 적금도 뭐도 아니다라는 이제 말이 많습니다. 네. 근데 이오스랑 이제 트론 같은 경우도 어쨌든 자체 매넷을 이제 구축한 코인들이고 네. 좀 시가총액이 무거워요. 트론 같은 경우는 이제 자체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도 만드는 이제 네. 코인이고 이 트론의 창시자 이제 저스틴 선이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전에 정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 뭐 한 번 더 정리해드리도록 하고 바로 넘어가서 그래서 이 관련된 ERC 계열 토큰들 코인들 제가 차트를 대표적으로 3개 정도를 가지고 왔어요. 이 3개 정도 차트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좀 흐름이 이어가고 있는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 펀드엑스 같은 경우 차트를 보시면은 이 하락 상승에 대한 추세 라인과 이 하락에 대한 추세 라인이 지금 굉장히 일정하게 지켜주고 있거든요. 중간에 한번 이렇게 지지를 잘 해주다가 튀어나오는 구간이 있어요. 요 네. 구간 두 개를 빼보면은 지금 삼각수렴의 형태로 굉장히 아슬아슬한 형태로 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제가 왜 갖고 왔냐면 이 펀드엑스 차트가 이 삼각수렴의 거의 끝부분에 다다르기 때문에 여기서는 위로든 아래로든 크게 변동성이 나올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이 펀드엑스 차트를 보면서 지금 환경수렴 부분은 끝부분에 와 있기 때문에 투자하기에 굉장히 애매하고 어디로 튈지도 모르는 상황, 지금 거시적인 상황도 안 좋기 때문에 이 펀드엑스 차트는 좀 피하시고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을 드리려고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트들은 매매를 안 하시는 걸 좀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매매를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고, 네, 바로 빠르게 좀 이어서 바로 다음 오미세고 차트인데, 이 오미세고에 있어서는 많은 오미세고 분들이 저 진짜 좋아했던 코인인데 지금 현재 가격 너무 떨어졌더라고요. 네, 오미세고 네. 저도 뭐 개인적으로 좋아를 했었습니다. 굉장히 사실 수익 많이 보신 거죠? 네, 네. 수익 많이 본 코인인데 네. 그만큼 많이 올라간 만큼 많이 떨어지기도 했죠. 그만큼 조정이 나오는 코인인데, 이 차트를 보면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거의 다 상승분에 대한 되돌림이 다 나왔다라고 와, 지금 봐도 네. 무방하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과거의 차트를 보면은 더 밑에 층이 있다. 그래서 거기 부분을 제가 지지 라인을 딱 그어놨습니다. 이제 매물대 라인을 다 그어놨는데, 지금 여기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금리가 오르고 거시적인 상황이 이제 좋게 흘러가지 않는다면 이 오미세고 또한 다시 한번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하지만 여기 지금 라인에서 기가 막히게 지지를 해주고 있어요. 약 4개월에서 5개월 동안 그래서 지지를 해주는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에 여기 라인은 지금 강력한 지지 라인으로서 작용되고, 추후에 뚫리고 내려가게 된다면 다음에는 강력한 저항 라인으로서 작용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데 여기 지금 시점을 기준으로 투자를 하게 된다면 굉장히 편리하게 이 오미세기 차트를 공략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1차로 진입하기보다도 물타기 기술 우리 많이 사용하잖아요. 1차 진입, 2차 진입, 3차 진입 이렇게 나눠서 진행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1차 진입할 시점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 여기 2차 부분, 3차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서 1차, 2차, 3차 나뉘어서 투자를 해도 충분히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비체인 차트까지 봐주시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비체인 차트인데, 비체인 코인도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차트였어요. 굉장히 좋아하고 이제 도지코인이랑 움직임이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체인 같은 경우도 이제 피보나치를 이제 중장기 관점으로 쫙 그어봤을 때 지금 자리에서 피보나치 이제 236 여기 0.236 자리까지도 충분히 반등이 나올 시점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서는 일단은 이 비체인 같은 경우도 최근의 상승분에 대해서 전부 다 되돌림이 나왔고, 여기 부분에서 지지를 기가 막히게 해주고 있죠. 지지와 저항 라인으로서 완벽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부분에서는 저항받고 있고, 여기서는 지지받고 있다가 뚫려서 다시 저항받고 올랐지 도지형 캔들로 약간의 걸쳐 있는데, 여기 부분에서는 저는 움직임이 크게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전에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네.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가 내려오면서 거래량이 많이 줄었거든요. 하락하는데 이제 불구하고 거래량이 많이 줄었다. 그리고 여기서 거래량이 살짝 나오고, 지금도 거래량이 많이 죽었는데 조금씩 전에와 비교를 해보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부분에서 지금 한번 반등이 나올 시점이고, 비체인 같은 경우는 도지코인과 차트를 비교해봤을 때 굉장히 유사한 흐름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도지코인은 굉장히 이제 일론 머스크 이제 트위터 재인수에 대해서 그런 이슈성으로 올라간 거지 하지만, 그로 인해서 비체인 차트도 비슷하게 흐름으로 갈 경우가 있겠다. 그래서 0.236짜리까지 노려보더라도 우리가 400%가 넘는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체인 코인도 시가총액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이제 보시기보다도 좀 중장기적 관점으로 가져가시면 큰 수익을 보실 수 있는 자리다라고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1부에서 유일 전문가님과 토큰과 코인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개념들 하나씩 배워가시면서 내가 어떤 기술을 가진 코인에 좀 투자하고 있는지 지금 시점에서 생각해 보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